안녕하세요. 저는 에어컨 수리만 20년 넘게 해온 사람입니다. 서울부터 시골까지 안 가본 집이 없을 만큼 수없이 많은 어르신들 댁에 방문했어요. 그런데요, 여름마다 참 마음 아픈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기사 양반, 전기세가 무서워서 에어컨은 웬만하면 안 켜요. 더워 죽겠어도 선풍기 하나만 켜고 버텨요. 틀고 싶어도 나중에 고지서 보면 겁나니까. 제가 가슴이 철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땀 뻘뻘 흘리면서도 전기세가 아까워서 에어컨도 마음 놓고 못 트신다는 거, 이거 정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직접 알려드려서 효과를 본 전기세 절약 비법 10가지, 그리고 마지막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잘 모르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아주 똑똑한 기능까지 하나하나 쉽고 구수한 말투로 설명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 어르신들도 여름철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하게,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볼까요? 에어컨 전기세 아끼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실외기, 에어컨의 허파입니다. 숨통을 틔워줘야 전기세가 준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어르신들, 에어컨이 방 안에서 시원한 바람을 뿜어주는 건 눈에 보이니까 다들 실내기만 중요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에어컨이 땀 빼듯 더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심장 같은 부위, 그게 바로 실외기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제가 그동안 수리 다니면서 봤던 집들 중에 실외기 때문에 전기세가 2배나 나오는 경우 진짜 많았습니다. 실외기의 역할, 사람으로 치면 허파입니다. 에어컨이 찬바람을 만들어내려면 뜨거운 열을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 일을 해주는 게 실외기예요. 그런데 이 실외기가 햇볕 쨍쨍한데 노출돼 있거나 바람도 못 통하게 구석에 짐이 가득 쌓여 있거나 통풍구를 가린 채 먼지 투성이가 되어 있으면 에어컨이 숨을 못 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에어컨은 땀 삐질삐질 흘리며 더 열심히 돌아야 하고 그만큼 전기도 훨씬 더 먹는 겁니다. 사람도 허파가 막히면 숨 못 쉬고 쓰러지잖아요. 에어컨도 똑같습니다. 작년 여름 김포에 사시는 할머니 댁에 점검을 갔어요. 할머니 말씀이 에어컨을 틀긴 트는데 방이 시원하질 않아. 그런데 전기세는 무려 17만 원이나 나왔어. 제가 베란다를 살펴보니까요. 실외기가 베란다 구석에 짐더미와 빨래봉, 화분 사이에 껴서 갇혀 있었고 그 위로는 정오 햇빛이 쨍쨍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찜통 속에 갇힌 허파였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이건 에어컨이 숨 못 쉬고 일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치면 폐에 열기 들이마시고 일하는 꼴이죠. 그래서 제가 짐 치워드리고 작은 차광막 하나 설치해드렸습니다. 바람 잘 통하게 공간도 확보해드렸고요. 그 다음 달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 양반, 전기세가 8만 원대 나왔어. 그리고 방도 시원해. 기계가 숨을 쉬는 게 느껴져라고 하셨습니다. 정리하면 실외기는 이렇게 해주세요. 실외기는 직사광선 피해서 그늘진 곳에 두세요. 만약 어쩔 수 없이 햇볕이 쏟아진다면 간이 차광막이라도 설치하세요. 실외기 앞뒤로 30cm 이상 공간 확보. 짐이나 장판, 화분으로 막으면 열이 못 빠집니다. 실외기 위에 빨래봉, 화분, 박스 올리지 마세요. 에어컨이 숨 막혀요. 그러니 여름철 전기세를 아끼고 싶으시다면 에어컨 실외기부터 숨 쉬게 해주는 것. 그게 진짜 첫 번째 비법입니다. 전기세 아끼는 두 번째 방법. 필터만 깨끗해도 전기세가 쏙 빠집니다. 먼지 낀 코로는 시원한 바람이 안 나와요. 어르신들, 에어컨 틀었는데 바람은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원하지가 않다. 그런 적 있으셨죠? 그거 고장 아니에요. 필터가 먼지로 막혀서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코 막히면 숨 쉬기 힘들듯이 에어컨도 필터가 막히면 시원한 바람을 제대로 못 뿜어요. 작년 여름 수원 쪽에 사시는 할머니 댁에 점검 갔을 때예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기사 양반, 내가 이걸 틀면 시원은 한데 전기세가 매번 2자릿수로 나와. 이거 에어컨이 센가 봐. 그래서 제가 실내기 커버를 조심히 열어봤죠.
어휴, 필터가 먼지랑 기름때로 시커멓게 막혀 있더라고요. 할머니 말씀이 이거 한 번도 안 열어봤는데? 그러셨다죠. 7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닦으신 거였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바로 욕실 가서 필터 2장 꺼내서 샤워기로 싹싹 씻고 완전히 말린 다음 다시 끼워드렸습니다. 한 달 뒤 연락이 왔어요. 아이고야, 바람도 훨씬 시원하고 전기세도 3만 원 넘게 줄었어. 라고요. 에어컨 필터 청소 어렵지 않아요. 에어컨 앞 커버를 살짝 위로 올리면 열립니다. 안쪽에 있는 필터 2장 정도 살살 빼서 욕실에서 샤워기 물로 가볍게 씻어주세요. 비누 쓰셔도 되지만 아주 소량만 쓰셔야 해요. 그늘에서 완전히 말린 후 다시 끼워주시면 끝이에요. 어느 정도 주기로 청소해야 하냐고요? 2주에서 한 달에 한 번 해주시면 좋아요. 특히 미세먼지 심했던 날이 많았던 달은 꼭 한 번 닦아주세요. 거실이 자주 더워지면 필터 점검부터 먼저 해보시는 겁니다. 코에 먼지 꽉 껴있으면 숨도 안 쉬고 시원한 바람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 필터만 잘 닦아줘도 전기세는 쏙쏙 빠져요. 이젠 전기세 아끼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온도는 무조건 낮출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덥다고 18도? 에어컨이 뼈 빠지게 일합니다. 어르신들, 에어컨 켤 때 보통 몇 도로 맞춰놓고 쓰세요? 혹시라도 덥다, 더워, 18도로 확 내려야 시원하지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그건 진짜 전기세를 손으로 퍼붓는 거랑 똑같습니다. 낮은 온도로 확 내리는 게 왜 안 좋냐고요? 에어컨은 설정된 온도까지 실내 온도를 떨어뜨릴 때 가장 많은 전기를 써요. 밖이 33도인데 안을 18도로 만들려면 에어컨은 말 그대로 미친 듯이 돌아야 하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름 땡볕에 할머니 혼자 마당에서 논 한가운데 물 뿌리는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두 번은 가능하겠지만 그걸 3시간 내내 하라고 하면 어때요? 허리 휘고 숨 넘어가죠. 에어컨도 똑같습니다. 낮은 온도는 기계 과로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무리한 만큼 전기세도 두세 배로 확 늘어납니다. 작년에 인천에 사시는 70대 어르신 댁에 다녀왔을 때예요. 사장 양반, 방은 나름 시원한데 전기세가 16만 원 넘게 나왔어요. 혼자 사는데 말이죠. 제가 리모컨 봤더니요. 온도는 18도, 바람은 강풍, 그리고 타이머는 꺼져 있더라고요. 이건요. 어르신이 에어컨을 얼음 창고처럼 돌리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26도 자동풍 설정, 거기에 선풍기 같이 돌리는 방식으로 바꿔드렸어요. 한 달 뒤 어르신이 웃으면서 전화하셨어요. 똑같이 시원한데 전기세가 7만 원 줄었어요. 신기하더만. 이라고요. 그러면 적당한 온도는 몇 도냐고요? 여름철 냉방 최적 온도는 2627도입니다. 더 시원하게 느끼고 싶으면 선풍기나 서큘레이터 같이 써보세요. 체감온도 2도는 내려갑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에어컨을 냉장고처럼 쓰려고 하면 전기세가 화로처럼 타오릅니다. 무조건 온도를 낮추는 것보다 적정 온도와 풍량, 그리고 선풍기와의 조합이 진짜 지혜로운 절약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방법도 바로 이어갈게요. 에어컨만 돌리면 반쪽짜리 냉방입니다. 선풍기랑 같이 써야 바람이 방 구석구석 돌아다녀요. 자, 어르신들. 에어컨은 잘 나오는데 어째 거실은 시원한데 부엌은 덥고 등은 시원한데 발은 끈적하고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그거 에어컨이 고장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바람이 방 안에서 골고루 안 퍼지는 것뿐이에요.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선풍기입니다. 에어컨과 선풍기는 찰떡궁합이에요. 에어컨이 찬바람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면 선풍기는 그 찬바람을 방 구석구석 배달해주는 일꾼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에어컨 틀면 선풍기는 끄시더라고요. 두 개 같이 틀면 전기 많이 먹지 않나? 오히려 반대입니다. 에어컨만 혼자 돌게 하면 더 센 힘으로 오래 돌고요. 선풍기랑 같이 틀면 에어컨은 살살 돌아도 충분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전기세는 줄고 시원함은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작년 여름 강서구 60대 부부 댁에 갔을 때 일이에요. 거긴 거실은 시원한데
주방 쪽이 숨막힐 정도로 더웠어요. 에어컨은 창가에 벽걸 이형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부엌은 집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구조였죠. 제가 선풍기를 거실 중간에 두고 바람 방향을 에어컨에서 주방 쪽으로 돌려줬어요. 딱 10분 후 부엌에서 일하시던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여긴 원래 에어컨 바람이 안 오는 줄 알았는데 이제야 진짜 시원하네 하셨습니다. 한 달 뒤 두 분 다 저한테 감사 문자 주셨어요. 선풍기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전기세가 5만 원 줄었습니다. 라고요. 선풍기 쓸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에어컨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선풍기 바람을 보내주세요. 그래야 찬 공기가 방 전체로 퍼집니다. 얼굴이나 몸에 직접 안 맞춰도 됩니다. 공기만 돌려줘도 체감 온도는 확 낮아져요. 천장형 선풍기나 서큘레이터 있으면 더 좋습니다. 공기 순환이 아주 잘 돼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에어컨은 요리사고 선풍기는 서빙하는 사람입니다. 요리만 해놓고 서빙이 없으면 음식이 제때 못 나가듯 에어컨 바람도 선풍기 없이 방에 못 퍼져요. 그리고 어르신들, 지금부터는 더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특히 마지막엔 아는 사람만 안다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전기세가 쭉쭉 내려가는 꿀팁도 준비되어 있어요. 끝까지 보셔야 여름 전기세 절반으로 줄이는 진짜 비법 다 알 수 있어요. 이제 5번째 방법입니다. 문 하나 열려 있으면 에어컨은 허실합니다. 냉기 줄줄 새는데 어찌 시원하겠어요? 어르신들, 이런 경우 많으시죠? 에어컨 틀어놓고 환기 좀 시키려고 창문 살짝 열어두신 적, 강아지가 드나들게 하려고 베란다 문 조금 열어둔 적, 덥긴 한데 갑갑해서 현관문 살짝 열어둔 적. 근데요, 그 문 하나 열려 있는 거 에어컨 입장에선 마치 바가지로 물 퍼붓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에어컨은 닫힌 공간에서만 힘을 씁니다. 에어컨은 방 안에 찬 공기를 만들어서 그 공기를 계속 순환시키면서 서서히 실내를 시원하게 만들어요. 근데 문이 열려 있으면요, 차가운 바람은 다 밖으로 빠져나가고 덥고 습한 바람은 방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결국 에어컨은 왜 안 시원해? 왜 안 시원해? 하면서 계속 풀가동 모드로 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풀가동의 끝은 바로 전기요금 폭탄. 저번에 서울 동작구에 사시는 60대 부부 댁에 다녀왔어요. 방은 조용하고 에어컨은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베란다 창문이 손바닥만큼 열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죠. 어르신, 여기 창문 왜 열어두셨어요? 공기 좀 순환되라고요. 에어컨 돌리면 왠지 숨 막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10분만 실험해보자고 하고 창문 닫고 다시 에어컨을 켰습니다. 딱 78분 지나자마자 방 안이 훨씬 더 시원해지고 에어컨 소음도 줄고 바람도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 어머,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전엔 에어컨이 약한 줄 알았어요. 꼭 기억하세요. 에어컨을 틀 땐 문, 창문, 베란다 문 다 꽉 닫기. 환기 필요하시면 에어컨 끄고 510분 환기 후 다시 켜기. 더운 바람 들어오면 에어컨만 고생합니다. 우리 지갑도 같이 고생하고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문 하나 열려 있으면 에어컨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겁니다. 아무리 바람을 만들어도 다 도망가 버리거든요. 제발 방 안을 냉기 보존소처럼 꽉 막아주세요. 그게 전기세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에어컨 전기세 아끼는 6번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에어컨 아무 때나 켜면 전기세가 2배. 타이밍만 잘 잡아도 돈이 남아요. 어르신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에어컨은 켜는 시간만 잘 조절해도 요금이 확 줄어든다. 이거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요금은 하루 중에 언제 쓰느냐에 따라 요금 단가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전기를 많이 쓰는 시간대엔 요금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전기를 덜 쓰는 시간대엔 요금이 싸집니다. 그럼 어떤 시간이 가장 비쌀까요? 바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입니다. 한여름에 가장 더운 시간대고 냉방기기들이 우르르 돌아가는 때죠. 전력회사에서도
이 시간대는 피해주세요 라고 안내할 정도예요. 이때 에어컨을 막 틀면 같은 에어컨, 같은 온도라도 요금이 훨씬 더 나오는 겁니다. 작년에 양천구에 사시는 할머니 댁에 갔어요. 방 안도 시원하고 창문도 잘 닫혀 있는데 왜 이렇게 전기세가 많이 나올까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죠. 에어컨은 보통 언제 켜세요? 더우면 2시부터 6시까지는 쭉 켜요. 거기서 제가 딱 감이 왔죠. 할머니, 그 시간이 가장 비싼 시간이에요. 조금만 시간대를 조정해 보세요. 오전이나 저녁으로요. 다음 달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장 양반, 이번 달 전기세 4만 원 넘게 줄었어. 근데 여전히 시원하단 말이요 하셨습니다. 어떻게 조절하면 좋냐고요? 오전 10시 이전, 저녁 6시 이후 에어컨 사용을 추천드려요. 낮엔 커튼 닫고 선풍기 활용으로 버티시면 체감 온도 낮출 수 있어요. 더우면 에어컨 한두 시간 타이머 걸어두고 딱 맞춰 쓰는 것도 좋아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같은 에어컨이라도 언제 트느냐에 따라 전기세는 확 달라집니다. 오후 2시에서 5시만 피하셔도 몇만 원은 아낄 수 있어요. 이어서 7번째 방법도 말씀드리죠. 리모컨만 껐다고 안심 마세요. 멀티탭 스위치 안 누르면 전기 계속 나갑니다. 우리 어르신들 에어컨 끌 때 보통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은 리모컨 전원 버튼 꾹 누르고 끝. 꺼졌겠지 하고 잊어버리시죠? 근데요, 리모컨으로 끄는 건 진짜로 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상태는 에어컨이 대기 모드, 다시 말해 눈은 감았는데 귀는 열려 있는 상태예요. 대기 전력, 그냥 새고 있는 전기요금. 리모컨으로 껐다고 해도 에어컨 안쪽에 있는 센서, 회로, 신호 수신기 같은 부품들은 계속 혹시나 리모컨이 또 눌릴까 하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때도 전기가 계속 들어갑니다. 이걸 대기 전력이라고 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내내 누적되면 전기세가 꽤 나옵니다. 작년에 구리 쪽에 사시는 60대 아주머니 댁에 다녀왔어요. 에어컨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쓰는데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하시길래 제가 플러그 쪽을 살펴봤죠. 역시나 리모컨으로만 끄고 멀티탭이나 콘센트는 항상 꽂혀 있는 상태. 제가 그 자리에서 스위치 있는 멀티탭으로 바꿔드리고 사용 안 할 땐 스위치를 딱 꺼주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한 달 뒤 아주머니가 문자 주셨습니다. 사장님, 대기 전력만 막아도 전기세가 6,000원 줄었어요. 이걸 왜 이제 알았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위치 있는 멀티탭을 꼭 쓰세요. 리모컨 끄고 나면 스위치까지 한 번 더 꾹. 허리 굽히기 힘드시면 발로 꾹 누르는 발판형 멀티탭도 있어요. 외출할 땐 반드시 전원까지 차단.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리모컨은 잠깐 눈만 감게 하는 것, 스위치는 잠자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끄려면 전기줄까지 딱 꺼주셔야 전기세가 새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에어컨 전기세 아끼는 법 8번째입니다. 햇빛만 막아도 전기세가 쑥 내려갑니다. 암막 커튼이 진짜 효자입니다. 어르신들, 에어컨이 시원하게 바람 뿜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방 안이 후끈후끈하지? 왜 바닥은 시원한데 등은 덥지?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시죠? 그거요, 햇볕 때문입니다. 여름 햇볕은 집 안 온도를 확 끌어올립니다. 한낮에 햇볕이 유리창을 때리면 그 열이 유리를 통과해서 방 안에 머뭅니다. 그러면 실내 온도가 2도, 많게는 4도까지 올라가요. 그 말은요, 에어컨이 26도 맞춰놨는데도 실제로는 30도 가까운 열기 속에서 버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국 에어컨은 왜 안 시원하지? 하면서 더 세게, 더 오래 돌아가고요. 그러면 당연히 전기세도 펑. 작년 여름 광주에 사시는 할아버지 댁에 다녀왔습니다. 거실은 큰 창문으로 햇살이 예쁘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에어컨을 아무리 세게 틀어도 왜 이렇게 더워? 에어컨 힘이 약한가?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창문에 암막 커튼 하나 달아드렸어요. 두껍고 빛도 열도 차단해주는 커튼이었죠. 그날 오후 방 안이 갑자기 시원해졌다고 하셨고
한 달 뒤 전화 오셨습니다. 사장 양반, 커튼 하나 달았을 뿐인데 전기세가 5만 원이나 줄었어요. 이런 걸 왜 이제야 알려주는 거유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암막 커튼이나 두꺼운 차광 커튼을 창문에 꼭 설치하세요. 얇은 레이스 커튼은 소용없습니다. 베란다 창에는 열차단 필름이나 보온 시트 붙이셔도 효과 좋아요. 간단하게는 은색 보온 매트나 알루미늄 차단막만 붙여도 확실히 달라요. 햇볕 강한 낮 시간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는 커튼 꼭 닫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햇빛은 에어컨의 적입니다. 커튼은 전기세 지켜주는 방패고요. 커튼 하나가 에어컨을 살리고 지갑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어서 9번째 방법도 바로 말씀드릴게요. 에어컨도 건강검진이 필요해요. 속이 더러우면 전기세도 더럽게 나옵니다. 우리 어르신들, 사람도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 병이 자라고 있으면 몸이 힘들잖아요. 에어컨도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것 같아도 속에 곰팡이, 먼지, 물때, 냉매 누수 같은 게 쌓여 있으면 에어컨은 죽어라 일만 하게 되고 전기세는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군산에서 60대 부부 댁에 다녀왔어요. 에어컨은 시원하긴 한데 뭔가 쾌쾌한 냄새가 나고 바람도 약하고 전기세도 이상하게 많이 나왔다고 하셨어요. 제가 분해 청소 들어가 봤죠. 어머나! 냉각핀엔 먼지와 곰팡이가, 배수 라인엔 끈적한 물때와 슬라임이 줄줄. 결국 에어컨이 평소보다 2배는 더 힘들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 자리에서 청소기와 약품으로 내부 청소 싹 하고 배수구도 뚫고 냉매 상태 점검까지 다 해드렸어요. 그 뒤로 냄새도 사라지고 바람도 쌩쌩해지고 다음 달엔 전기세도 4만 원 넘게 줄었다고 연락 오셨습니다. 에어컨 관리 이렇게 해보세요. 필터 청소는 2주에서 한 달에 한 번,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전문가 청소 꼭 받으세요. 특히 냉각핀, 배수라인, 곰팡이 제거는 전문 도구 없이는 어려워요. 냄새, 물 새는 소리, 바람 약해짐 이거 전부 이상 신호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겉은 멀쩡해도 속이 썩으면 에어컨은 숨 넘어가고 전기세는 날아오릅니다. 사람이 병원 가듯 에어컨도 한 번쯤은 점검과 청소를 받아야 오래갑니다. 요즘은 지자체에서 무료로 에어컨 점검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민센터에 한번 문의해 보셔도 좋아요. 에어컨 전기세 아끼는 방법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짧게 나갔다 온다고 에어컨 껐다 켰다? 그게 전기 더 먹는 짓입니다. 어르신들, 이런 적 있으시죠? 마트 잠깐 다녀올 건데 30분 정도니까 에어컨 꺼야지. 괜히 켜놨다가 전기세 나올라. 근데요? 이게 오히려 전기를 더 쓰게 하는 실수일 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켜고 나서 식힐 때 전기를 제일 많이 씁니다. 에어컨은 처음 켜서 실내 온도를 낮추는 그 순간 가장 큰 전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이미 시원했는데 잠깐 외출하면서 꺼두셨다가 돌아와서 더워진 실내를 다시 시원하게 만들려면 에어컨이 또 풀가동 모드로 돌게 되는 거예요. 결국 절약한답시고 껐는데 더 많은 전기가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고양시에 사시는 60대 부부 댁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에어컨은 자주 틀지도 않는데 전기세가 이상하게 높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30분에서 1시간 외출할 때마다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언 드렸죠. 어르신, 짧은 외출은 그냥 약풍이나 절전 모드로 두세요. 다녀와서 다시 켜는 게 오히려 전기 더 먹습니다. 한 달 후 전기세 2만 원 넘게 줄었다고 감사 인사 오셨어요. 그러면 언제 꺼야 하냐고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내 외출 시에는 그냥 절전 모드 유지하시고 1시간 이상 외출 시에는 그땐 꺼도 좋습니다. 무조건 끄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조절하는 게 핵심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에어컨은 처음 켤 때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짧게 나갈 땐 그냥 살살 돌리는 게 더 아껴지는 법이에요.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 최고의 꿀팁. 비장의 무기. 요즘 에어컨에 들어있는
아주 똑똑한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안 쓰는 기능이지만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전기세가 주르륵 내려갑니다. 그 최고의 꿀팁은 AI 모드입니다. 에어컨이 스스로 똑똑하게 알아서 합니다. 우린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돼요. 자, 어르신들. 지금까지 전기세 줄이려고 온도도 낮췄다가 올렸다가 문도 닫고 필터도 닫고 타이머도 맞추고 참 많은 걸 배우셨죠? 근데요, 요즘 에어컨은 그 모든 걸 기계가 알아서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바로 AI 모드입니다. AI,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이란 뜻이에요. 근데 걱정 마세요. 우리가 뭐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리모컨에서 AI 버튼 하나만 누르면 끝. AI 모드가 뭐냐고요? AI 모드는 에어컨이 스스로 온도, 습도, 바람 세기를 판단해서 지금 방 안에 가장 알맞은 상태로 조절해주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좀 덥네? 그럼 살짝만 바람 세게 틀자. 금방 시원해졌네. 이제 조용히 약풍으로 돌려야지. 이런 식으로 에어컨이 스스로 똑똑하게 일하는 거예요. 작년 여름 은평구 70대 어르신 댁에서 에어컨 새로 설치해드렸는데요. 제가 설치하고 리모컨 보여드리니까 할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이 버튼은 뭐요? AI? 요새는 에어컨도 공부를 하나?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한 번만 눌러보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바람이 조용하게 돌다가 방이 살짝 더워지니까 자동으로 바람이 세졌다가 다시 조용해지고 한 달 뒤 연락 오셨어요. 사장 양반, 나 이거 AI 모드만 써. 진짜 전기세 확 줄었어. 그냥 알아서 해주니 편하고 말도 잘 들어라고 하셨습니다. AI 모드는 이렇게 써보세요. 리모컨에 AI 또는 스마트, 절전 버튼이 있으면 그게 바로 그겁니다. 한 번만 누르면 나머진 기계가 다 알아서 합니다. 잘 때, 짧은 외출할 때, 하루 종일 틀어야 할 때, AI 모드가 제일 효율적입니다. AI 모드, 왜 전기세를 줄여주냐고요? 사람이 일일이 조작 안 해도 되니까 과도한 냉방이 사라집니다. 필요할 때만 딱 정확하게 작동하니까 에어컨이 덜 돌아가요. 그 결과 전기세는 15에서 30% 절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AI 모드는 에어컨이 알아서 판단하고 우리는 그냥 편하게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진짜 요즘 세상식 효도 냉방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전기세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10가지 꿀팁과 마지막에 알려드린 최고의 비법 AI 모드 활용법까지 다시 한번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드릴게요. 이 내용만 기억하셔도 올여름은 시원하게, 전기세는 훨씬 더 가볍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에어컨 전기세 절약 꿀팁 10가지 최고의 AI 비법 요약 정리. 첫 번째, 실외기 숨통 틔우기. 에어컨에 허파는 실외기. 햇볕 쨍쨍한데 두지 말고 바람 잘 통하고 짐 없는 그늘로. 실외기가 열 못 뿜으면 에어컨이 과로합니다. 두 번째, 필터 청소. 먼지 낀 코로는 바람이 안 나와요. 2주에서 한 달에 한 번은 샤워기로 필터 싹 씻어주기. 먼지만 잘 털어줘도 전기세가 확 줄어요. 세 번째, 온도는 26도에서 28도로, 덥다고 18도로. 에어컨이 뼈 빠집니다. 온도 낮추면 시원하지만 전기세 폭탄. 선풍기랑 같이 쓰면 체감 온도는 2도 더 내려갑니다. 네 번째, 선풍기랑 같이 틀기. 에어컨 바람을 방 구석까지 배달해줘요. 에어컨이 만든 찬바람을 선풍기가 골고루 퍼뜨려줍니다. 전기는 덜 먹고 시원함은 2배. 다섯 번째, 문과 창문은 꼭 닫기. 냉기 줄줄 새면 에어컨은 허실입니다. 문 하나 살짝 열려 있으면 냉방 효과 절반 이하로 뚝. 냉기 보존소처럼 꽉 닫고 틀어주세요. 여섯 번째, 시간대 조절하기. 오후 2시에서 5시는 피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가장 비싼 시간대. 이때는 커튼 치고 선풍기로 버티기. 오전 10시 전, 저녁 6시 이후가 적기입니다. 일곱 번째, 전원은 리모컨 말고 플러그까지 딱. 대기 전력도 전기세 먹어요.
리모컨만 끄면 기계는 계속 대기 중. 스위치형 멀티탭으로 완전히 전기 차단해 주세요. 8번째, 햇빛 차단. 암막 커튼 하나로 전기세가 뚝. 여름 햇살은 실내 온도를 34도 끌어올립니다. 커튼, 단열 필름, 은색 보온막으로 햇빛 막아주세요. 9번째, 1년에 한 번은 청소 점검. 겉으론 멀쩡해도 속이 썩어요. 곰팡이, 물때, 냉매 누수는 눈에 안 보이지만 전기 잡아먹습니다. 전문가 점검 한 번이면 냉방도 잘 되고 전기세도 줄어요. 10번째, 짧은 외출 땐 끄지 말기. 끄는 게 절약인 줄 알았죠? 30분에서 1시간 외출 시 껐다 켰다 하면 오히려 전기 더 먹습니다. AI 모드나 절전 모드로 그냥 돌려두세요. 마지막, 최고의 꿀팁 AI 모드. 에어컨이 알아서 전기 아껴줍니다. 리모컨에 AI 스마트 절전 버튼 있으면 눌러만 주세요. 방 온도, 습도, 바람까지 에어컨이 스스로 판단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전기세 15에서 30% 절약 효과, 손도 안 대고 자동 조절. 편하고 시원하고 지갑까지 살려주는 진짜 효자 기능. 자, 어르신들. 지금까지 제가 20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겪고 정말 효과 봤던 전기세 절약 비법 10가지와 마지막 비장의 무기, AI 모드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면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달라지는 거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사실 이 영상은 여름마다 더위를 참으시며 에어컨 켜고 싶어도 전기세 걱정돼서 못 틀어요 하시는 어르신들 생각이 자꾸 나서 진짜 걱정하는 마음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우리가 에어컨을 못 쓰는 게 아니라 몰라서 혹은 누가 제대로 알려주질 않아서 참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는 그 걱정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기술을 어렵게만 느끼지 마시고 우리 편으로 만들기만 하면 더위도 전기세도 무섭지 않아요. 자, 우리 어르신들. 지금까지 알려드린 절약 꿀팁들만 잘 지켜주셔도 전기세는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아껴도 전기세가 영원히 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형편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에겐 그 일 10,000원, 20,000원도 큰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다음 영상에서는 정부나 한전에서 어르신들께 드리는 전기요금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몰라서 못 받는 분들,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 안 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지원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복잡한 서류 없이 쉽게 하는 법까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알려드릴 테니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세요. 이런 정보 누구보다 빠르게 받고 싶으시면 공짜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도 켜주세요. 어르신의 여름이 시원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살짝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영상마다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만 쉽게 천천히 귀에 쏙쏙 들어오게 준비해 드릴 테니 정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고 정성껏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여름철 건강 잘 챙기시고 이번 여름은 시원하게 걱정 없이 보내세요. 응원하고 또 감사합니다.